어제 있었던 이 하루 있었던 긴박한 움직임, 자유한국당의 저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상황이다. 그렇게 보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뭔가 이슈도 지금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범야권이 뭉칠 수 있는 아주 이런 핵심적인 사안들을 사실은 이제 김영철 박람을 통해 제기를 해줬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천안함 연평도 포격은 뭐 우리 국민들 다들 정말 치를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핵심 실무 총책인 김영철이 왔다는 것. 이걸 우리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것. 이런 문제는 국민 정서상 보면 사실은 이제 범야권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 좋은 상황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사실 야당 내부가 지금 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뭐 홍준표 대표를 사이에 두고 지금 중진들이 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당내 문제도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장외에 이제 뭔가 공동의 적이 생겨버린 거죠. 공동의 적이 김영철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겨버리니까 지금 야당으로서는 정말 똘똘 뭉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뭉칠 수 있고 또 국민들한테도 실제 야권 지지자들이나 보수층들한테도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뭐 김무성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전 대표까지 또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 측에서는 이게 적국의 전범에게 군사작전용 루트를 내줬다. 군사작전용 루트를 내줬다. 이제 이적 행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군사작전용 도로였다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문점에서 그 서울로 오는 길 중에 통일대교는 이제 우리가 그 아주 그 4차선 왕복 4차선 도로로 넓은 다리를 새로 놓은 거고요. 과거에 이게 사용했었던 이게 전술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진교를 통해서 이제 왕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도로는 일반 국민들은 이제 그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몰랐지만 이번 이 김영철 박람을 통해서 전진교라고 통일대교 이전에 왕래했던 도로가 다리가 하나 더 있었구나 이제 새롭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서영우 소장, 여권 관계자시잖아요. 이 자유한국당이 어제 통일대교에서의 밤샘 농성과 오늘 이제 5시부터 청계광장에서도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2014년에 2014년 보수는 되고 2018년 진보는 안 된다. 저는 뭐 그 이율 배반적이라는 주장에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2014년 남북 군사회담 당시 북측 대표가 당시에 김영철 그 통전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한 거에 대해서 김무성 당시 그 보수정당의 여당의 대표가 남북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라면서 환영하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그 글을 SNS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총정치국이라고 하는 정찰총국이라는 것이 실제로 천안함 피격이라던가 그리고 목침 지뢰 등 대남 공작을 총괄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김영철이 직접 지시했느냐를 떠나서 그 책임은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는 적이면서 동시에 헌법적으로는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을 김일성을 만나러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의원 시절 2002년에 김정일 위원장을 북한에 가서 초대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북한은 적이면서 동시에 통일해야 될 대상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2, 제3의 천안함 피격 사건이 없기 위해서라도 이 대결 국면들을 평화와 대화 국면으로 바꾸는 노력. 그렇다면 김영철 아니라 김정은이라도 만나야 하는 것. 그것은 진보와 보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서영우 소장까지 하신 얘기가 이제 지금 여당에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014년에는 당시 새누리당을 환영을 했다는 얘기고요. 박지원 민평당 의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4년에 3년 전에는 김영철과 회담했다. 그때는 체포도 않고 사설도 안 했습니다. 진짜 내로남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현정 의원 저기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2014년 군사회담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판문점에서 유엔사가 관할하는 판문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일단 협상이잖아요. 협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중에도 사실은 적군과 협상하는 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일단 그 남북 대화 협상 대표로서 한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사실 이번에 같은 경우 김영철이 내려오는 것은 실제로 이제 북한에 대한 뭐 특사 자격 비슷하게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영철이 내려와서 직접 이제 우리 청와대도 만약에 가고
평창 평화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올림픽 폐회식에도 참석을 하고 과연 그런다는 것 그리고 이걸 정부가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이 외교적 기피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어떤 나라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저 인물은 절대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에서 처음에 김영철이 내려보냈을 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좀 아니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좀 대체해달라. 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행위들은 저는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직접 책임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직접적으로 이 사람 관여 인물로 규정이 돼 있고 자,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김영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국회 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국민 정서 속에는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저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어떤 설득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남북의 이 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깜짝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 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걸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김영철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주 천안함 피해에 대한 주적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정도로 거부감이 있는 인물인데 만약 김영철이 정상회담에 대한 여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진전된 깜짝 제안을 해낸다면 예를 들면 북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 중단할 테니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대화로 나서라든가 이런 제안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제2, 제3의 천안함 피격이라든가 연평 대전을 막고 한반도 평화의 초소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김영철에 대해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과 그리고 특히 유가족들의 불편한 심정, 분노를 갖고 있는 걸 알지만 가족과 자식들보다 더 큰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김영철이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또한 성숙된 자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천안함 피격이라던가 그리고 목침 지뢰 등 대남 공작을 총괄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김영철이 직접 지시했느냐를 떠나서 그 책임은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는 적이면서 동시에 헌법적으로는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을 김일성을 만나러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의원 시절 2002년에 김정일 위원장을 북한에 가서 초대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북한은 적이면서 동시에 통일해야 될 대상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2, 제3의 천안함 피격 사건이 없기 위해서라도 이 대결 국면들을 평화와 대화 국면으로 바꾸는 노력. 그렇다면 김영철 아니라 김정은이라도 만나야 하는 것. 그것은 진보와 보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서영 소장께서 하신 얘기가 이제 지금 여당에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014년에는 당시 새누리당을 환영을 했다는 얘기고요. 박지원 민평당 의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4년에 3년 전에는 김영철과 회담했다. 그때는 체포도 않고 사설도 안 했습니다. 진짜 내로남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현정 의원 저기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까? 2014년 군사회담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판문점에서 유엔사가 관할하는 판문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일단 협상이잖아요. 협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중에도 사실은 적군과 협상하는 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일단 남북 대화 협상 대표로서 한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사실 이번에 같은 경우 김영철이 내려오는 것은 실제로 이제 북한에 대한 뭐 특사 자격 비슷하게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영철이 내려와서 직접 이제 우리 청와대도 만약에 가고 평창 평화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올림픽 폐회식에도 참석을 하고 과연 그런다는 것 그리고 이걸 정부가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이 외교적 기피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어떤 나라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저 인물은 절대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일대교 이전에 왕래했던 도로가 다리가 하나 더 있었구나. 이제 새롭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서영우 소장. 여권 관계자시잖아요. 이 자유한국당이 어제 통일대교에서의 밤생 농성과 오늘 이제 5시부터 청계광장에서도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2014년에 2014년 보수는 되고 2018년 진보는 안 된다. 저는 뭐 그 이율 배반적이라는 주장에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2014년 남북 군사회담 당시 북측 대표가 당시에 김영철 통전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한 거에 대해서 김무성 당시 보수정당의 여당의 대표가 남북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라면서 환영하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글을
SNS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 총정치국이라고 하는 정찰총국이라는 것이 실제 어제 있었던 하루 있었던 긴박한 움직임, 자유한국당의 저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상황이다. 울고 그렇게 싶은데 보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뭔가 이슈도 지금 예.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범야권이 뭉칠 수 있는 네. 아주 이런 핵심적인 사안들을 예. 사실은 이제 김영철 박람을 통해 제기해줬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천안함 연평도 포격은 뭐 우리 국민들 다들 정말 치를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핵심 실무 총책인 김영철이 왔다는 것. 예. 이걸 우리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는 국민 정서상 보면 사실은 이제 범야권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 좋은 상황이 없는 예.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사실 야당 내부가 지금 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예. 뭐 홍준표 대표를 사이에 두고 지금 중진들이 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당내 문제도 복잡합니다. 예. 그렇지만 장외에 이제 뭔가 공동의 적이 생겨버린 거죠. 공동의 적이 즉 김영철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겨버리니까 지금 야당으로서는 예. 정말 똘똘 뭉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본다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뭉칠 수 있고 또 국민들한테도 실제 야권 지지자들이나 보수층들한테도 예.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슈이기 예. 때문에 네. 지금 뭐 김무성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전 대표까지 또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예.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 측에서는 이게 적국의 전범에게 군사작전용 루트를 내줬다. 군사작전용 루트를 내줬다. 네. 이제 이적 행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군사 작전용 도로였다라면 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예.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판문점에서 그 서울로 오는 길 중에 통일대교는 이제 우리가 그 아주 그 4차선 왕복 4차선 도로로 넓은 다리를 새로 놓은 거고요. 예. 네. 과거에 이게 사용했었던 이게 전술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진교를 통해서 이제 왕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도로는 일반 국민들은 이제 그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잘 몰랐지만 예. 이번 이 김영철 박람을 통해서 전진교라고